안녕하세요. 이빨연구TV 박재은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구내염에 대한 내용인데요.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정기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 치과의 어떤 질환이나 아니면 치과 상식에 대해서 카드 뉴스를 발행을 하는데 이번에 나온 카드 뉴스 내용이 구내염에 관련된 것입니다. 이 카드 뉴스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같이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내염 종류별로 증상이 달라요 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그 구내염의 종류가 엄청 많냐면 그건 아니고요. 자,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내염이란 무엇인가? 혀, 잇몸 등 입안 점막의 염증이 발생하는 증상을 통틀어서 구내염이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뭐 입안에 있는 점막, 이런 살 같은데 염증 생기는 게 다 구내염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.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입안이 헐었다 라고 얘기할 때 쓰는 이 아프타성 구내염, 이런 말 일반적으로 쓰진 않지만 보통 입에 헐었다, 입에 구내염 났다라고 얘기하는 대부분이 아프타성 구내염이고요. 그다음에 헤르페스 감염증도 있습니다. 이건 헤르페스라기도 하고 뭐 헐페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바이러스 이름인데 이거에 감염이 되어서 나타나는 헤르페스 감염증 등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게 이 아프타 구내염인데요. 입안이 헌다고 보통 표현을 하죠. 정의는 가장 흔한 구내염 증상으로 이게 입술 안쪽이나 혀 끝에나 혀 아래 또는 입 속에 있는 점막 어디서든 보통 나타날 수 있는데 원인은 몰라요. 원인은 아직도 불분명하고요. 입안이 헐어서 너무 아프다고 치과에 또 찾아오시는 분들이 지금도 꽤 있는데, 솔직히 이게 뭐 충치 치료하듯이 치료를 해드리면 좋겠는데, 이거는 사실 정확한 치료 방법 자체가 아직도 없습니다. 원인이 불분명하니까 원인을 알면은 치료를 할 텐데 원인이 불분명하니까 사실 치료 방법도 불분명한 거죠. 원인이 유전적인 영향과 면역력, 발음이 어려워. 면역력 저하 등을 문제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어쨌든 중요한 건 아무것도 안 해도 낫는다는 거죠. 아무것도 안 해도 이건 없어지긴 하는데 중요한 건 있는 동안에 너무 아프죠. 막 뭐 먹고 싶은데 매운 거 김치찌개 한번 먹었다가 욕 나오고 막 귤 한번 까서 이게 신과일 같은 거 까서 먹었다 욕 나오죠. 막 너무 아파가지고 입안에 들여다보면 정말 무슨 점같이 뭐 조그맣게 하나 나 있는데 너무 아픈, 네, 그런 것들이 이제 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합니다. 사실 원인은 여기 불명확하다 하는데 아, 일단 피곤하면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. 피곤할 때 우리가 보면 이게 면역력 저하와 아마 연관이 되어 있겠죠.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, 또는 내가 몸이 좀 아파, 뭐가 진짜 뭐 큰 병은 아니어도 어쨌거나 병에 걸려가지고 몸에 지금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을 때, 뭐 코로나에 걸려서 되게 안 좋았다가 회복할 때, 뭐 이럴 때도 많이 생기고요. 또 흔하게 생기는 건 깨물어서 많이 생기죠. 깨물어서. 이게 뭐 먹다가 볼 안쪽을 그냥 확 깨물던가 혓바닥을 확 깨물던가 이러면 그 당시에 엄청 아파서 진짜 짜증이 나다가 괜찮아지는데 그 다음날 보면은 그 자리에 이렇게 아프타성 구내염이 생겨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. 최근에는 어떤 분이 양치질 유튜브를 보고서 내가 양치질 방법을 바꿨다. 그래서 물어보니까 양치질을 도대체 어떻게 바꾸셨나 물어봤더니 그 바스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바스법. 우리가 보통 위아래로 그냥 닦는 게 아니라 솔끝, 칫솔의 솔끝을 치아와 잇몸 사이에 뭐 1mm 밀어 넣어서 진동을 한 다음에 닦아 내린다는 바스법이 있습니다. 그런 방법 뭐 네이버, 뭐 구글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텐데 아, 사실 권하진 않아요. 저는 권하지 않는데 너무 어려우니까. 사실 어려운 거 하라 그러면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안 하죠. 네. 그나마 그냥 양치질 깨끗이 열심히 하는 게
전 제일 좋은 것 같고, 그 바스법을 유튜브에서 보고 잇몸 쪽으로 칫솔을 막 찔러가지고 양치질을 하다가 막 상처가 나가지고 막 오른쪽 왼쪽 위아래 다 까져가지고 막 구내염이 생겨서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. 그런 식으로 어쨌든 입안에 상처가 나면 아프터성 구내염이 또 잘 생겨요. 깨물지 않게 조심하시고요. 자, 그 증상은 뭐 증상 아프죠. 그냥 둥글고 흰색의 이제 궤양이 생기고 궤양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그게 이제 궤양인데요. 둥글고 하얀색의 궤양. 이게 뭐 아주 조그만 사람도 있고 되게 크게 생기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조금해도 통증은 엄청나죠. 심할 때는 정말 여기 조금 생겼는데 만약에 뭐 왼쪽 아래에 이 아프타 구내염이 생겼다 그러면 이게 여기가 다 아파. 막 이렇게 퉁퉁 부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여기서 입술에서 막 심장 뛰는 게 막 느껴지고 막 두근두근 욱신욱신 하면서 예, 그 정도로 막 통증이 많이 올 때도 있습니다. 자, 치료. 재발과 호전을 반복하는 특발성 구내염으로 양치질과 가글로 구강 위생을 관리하고 자극적 음식을 조심하면 자연 치유됩니다. 중요한 거 요 마지막에 있는 거 자연 치유됩니다. 그냥 가만히 두면 없어져요. 이게 충치처럼 아무것도 안 하면 점점 더 썩는다던가 뭐 병이 더 악화된다던가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두면 그냥 자기 혼자 없어집니다. 보통 뭐 피곤하지 마라, 푹 쉬어라, 뭐 잘 자라, 뭐 이런 식으로 치료법을 그냥 처방을 내리죠. 네, 어차피 감기처럼 뭐 이렇게 심한 감기 말고 그냥 일반적 감기처럼 그냥 시간이 지나면 몸이 이겨내는 네, 그런 치료법이니까요. 근데 문제는 이게 그 기간 동안에 너무 아프다는 거죠, 먹을 때.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양치질과 가글로 구강 위생 관리하는 거 맞는데 사실 이거 가글액을 쓰면 엄청 아플 거예요. 네. 가글액 쓰면 좋은데 무리해서 쓰진 않으셔도 됩니다. 이게 가글이 써보시면 알지만 건강한 상태에서도 입안이 뜨끔따끔해요. 꽤 독하기 때문에 독하다 이게 부정적인 뜻은 아니고 꽤 세기 때문에 입안 점막이 막 따끔따끔할 정도인데요. 가글들이 이거 그 궤양 있는 데다 하면 와 가글 하다가 집어 던질 수도 있어요. 네. 가글은 좀 적절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양치질 하여튼 구강 위생은 깨끗한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자연 치유가 되면 좋고요. 그런데 그럼 치과에 오면 이게 자연 치유가 되는데 치과에서 뭘 해줄 수 있을까요? 첫 번째는 약 처방해 드릴 수 있는데요. 진통제와 소염제, 구내 염도 염증이니까 진통제 또는 소염제 같은 것을 드릴 수는 있는데 이거 먹는다고 낫는 건 아니에요. 물론 염증을 조금 줄여주고 통증이 좀 줄어들면 좋긴 하겠지만 음식물이 직접 거기 닿아서 매운 거 먹을 때 아프고 이런 게 약 먹어서 없어지진 않습니다. 뭐 마취를 하면 모를까. 그러고 두 번째는 얘를 치료해 준다기보다 얘가 너무 아프니까 아픈 걸 없애주기 위해서 레이저라던가 또는 뭐 알보칠이죠. 알보칠 같은 그런 걸 이용해서 지져줄 수는 있습니다. 지져버리는 거죠. 얘가 겉에서 궤양이 생기니까 사람은 보시면 이렇게 피부가 있잖아요. 피부가 있고 이 밑에 신경도 있고 뭐 뼈도 있고 막 혈관도 있고 다 있고 그 위에 피부가 이렇게 다 보호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만져도 되는데 궤양은 이 피부가 벗겨졌다? 라고 해야 할까요? 하여튼 이 상피, 이 피부가 정상적으로 지금 정상적이지 않고 없어져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럼 그 속이 지금 드러나 있는 거니까 뭐 건드려지면 거기 신경이 막 건드려지면서 그 통증이 느껴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표면을 아예 지져버려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는 그냥 표면에 닿는 신경을 죽여버린다? 네. 신경을 죽여도 되느냐,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. 그냥 이 표면에
결국은 다 이 아물면서 다 정상화 될 건데 지금 당장 이 표면의 신경 때문에 너무 아프니까 여기를 지져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죠. 네. 그런데 그거를 알보치를 약국에서 팔거든요. 그럼 집에서 그냥 사서 쓰는 분들이 있는데 와, 저는 못할 것 같아요. 이게 자기가 거의 불로 지지는 것 같은 통증이 들 건데, 그거를 참고 견디면 통증이 많이 줄어들긴 하겠지만, 정말 위험한 약이고요. 그게 거기 말고 만약에 하다가 딴 데 닿으면 멀쩡한 데도 지져져서 궤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,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, 알보칠로 각을 하고 온 분 계셨어요. 이번에 다 까져가지고. 그게 약이라서 이렇게 뭐 바르면 낫는 줄 알고 그런 분 있었는데 정말 위험해요. 네. 그 알보칠 권해드리지 않고요. 병원에서 쓸 때야 딱 조절해서 거기만 쓰고 보통 병원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마취를 먼저 하죠. 예, 거기를 지지는데 아니 지금 뭐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아픈 데를 거기를 그냥 지지면 그게 고문이죠, 고문. 뭐 이렇게 인두로 지지는 고문이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를 마취를 해서 안 아프게 해놓고 일단 지지는 거죠. 충분히 지지고 그러면은 이제 마취가 풀리고 나면 통증이 좀 그게 다 낫다기보다는 통증이 좀 많이 줄어들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새살이 돋고 다 낫는 거죠. 보통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. 자, 또 한 가지가 네, 아까 말한 헤르페스 감염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 헤르페스라는 거는 바이러스 이름입니다. 헐페스 바이러스. 이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고 단순 포진 보통 아유, 제 얼굴에 가리는데 여기 입술에 나는 거 이런 거 있죠. 우리 진짜 피곤할 때 요런 입술에도 나고 이 구각부 입술 끝에도 나고 여기 보면은 뭐 주로 입술이나 입술 주변 입천정 저는 입천정에 나본 적은 없는데 입천정 같이 점막보다 좀 딱딱한 부위 요 입안 사진을 보시면 요런 입술 근처 우리가 입술을 이렇게 입술을 막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이제 점막이고요. 요 치아 주변에 딱 보시면 여기 보면 밑에는 좀 검붉은데 이 치아 주변은 약간 핑크색이잖아요. 이 핑크색 부분은 잇몸이 딱딱해요. 치아를 보호해주고 있는 역할도 합니다. 요 딱딱한 부위 그리고 입천정도 혀를 대보시면 잇몸이 딱딱하죠. 딱딱한 부위에 발생하는 구내염이다.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정의는 이거보다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구내염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? 네. 제 생각은 그런데 어쨌든 원인은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인해 발병하고 이건 원인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감염이 될 수 있어요. 근데 웬만한 사람들 몸속에는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다 있을 겁니다. 어느 정도. 근데 면역이 좋으니까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웬만한 주변에 떠다니는 세균들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는 우리 면역을 이길 수 없으니까 이제 누르고 있는데 우리가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너무 피곤하거나 또 몸이 안 좋아지거나 뭐 이런 원인들이 생기면 바이러스가 면역을 이기고 나와서 이렇게 수포 이런 단순 포진 같은 거를 만들게 되는 거죠. 발병 부위에 조그만 궤양도 생기고 어떤 물집도 생기고 심할 경우 열도 나고 뭐 작을 땐 뭐 열까지 나진 않지만 뭐 전신적으로 반응이 올 때는 열도 나고 아프고 뭐 염증 증상 붓고 뭐 이렇게 나겠죠. 마찬가지 2, 3주 정도 두면 그냥 낫는데 얘는 좀 궤양보다는 물집의 형식으로도 많이 나타나잖아요. 그 물집 일부러 터트리지 마십시오. 그 물집 안에 바이러스들이 지금 있는 건데 터트리면 그 바이러스가 흘러나오고요. 그걸 만진 손? 어쨌든 여기서 이게 뭐 손을 하고 수건을 닦고 이러면서 이 바이러스가 옮겨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부러 터트릴 필요는 없는데 근데 뭐 그 경험상 보통 우리는 막 씻고 밥 먹고 막 여기 안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물집이 생기다 보면 자기가 자연히 터지죠. 그런데 터졌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 체액은
어디에 막 묻어 나가지 않게 그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게 나으면 바이러스가 죽는 게 아니라 또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있지만 면역이 걔를 이렇게 가다 놓고 누르고 있는 겁니다.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지면 또 나오고 또 누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. 뭐 심할 경우 항바이러스제 복용 치료를 받는다고는 하는데 그냥 입에 피곤할 때 수포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치료까지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. 이런 것은 이제 헤르페스 구내염, 네, 헤르페스 그냥 헤르페스라고도 부릅니다. 예, 이런 구내염들 보통 특별한 치료 없이 2, 3주 이내에 호전이 되는데 중요한 건 그동안 너무 아프니까 뭐 치과에서 좀 아프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. 계속 재발과 호전이 반복되면 근데 이게 다른 분들보다 정말 자주 정말 많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. 제가 봐도 도대체 왜인지 모르겠는데 막 입안에 끊임없이 그냥 쉬지 않고 이쪽에 있다가 이쪽에 있다 아우 너무 아플 것 같아요. 근데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. 아직 원인도 정확히 모르니까. 근데 이게 입안에만 나타나지 않고 눈이나 보통 뭐 생식기 뭐 이런 전신적으로 궤양이 호발되는 그 분들이 있는데 이게 베체트 병이라는 병이 있어요. 궤양도 구내염도 원인을 정확히 모르듯이 베체트 병도 아직 정확한 원인은 모른다고 합니다. 이건 치과적인 병은 아니지만 근데 눈 같은데 이 궤양이 계속 생기면 뭐 입안이야 그냥 밥 먹을 때 아프다가 그냥 나으면 되는데 눈 같은 데 생기면 이게 막 실명을 심하면 하는 경우도 있다 하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더 위험하겠죠. 그래서 이 여러 군데 궤양이 이런 게 생기면 베체트병일 수도 있어서 이건 뭐 치과에서 진단을 할 건 아니고 내과나 이런 쪽으로 가서 진단이나 검사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좀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구내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. 네,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, 다음에 카드뉴스가 또 나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